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오늘 위켄드 에디션에서는 먼저 오늘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표결 여부, 그리고 이제 이게 미국과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또 미국 문제 함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금 프랑스에 가 있는데 프랑스에서 이마누엘 마크롱 그리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전부 만났고요. 이번 주에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아들 헌터 바이든 사면에 대해서 많은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그 의견을 발표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이제 대강 좀 다른 의견과 왜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갖게 됐는지도 좀 확실하게 드러나기도 했고요. 또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그 중요한 일을 맡을 사람들 이런 부분들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조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전해드리겠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입니다. 의결 정족수 채우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투표는 했는데 개표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의결, 그 투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알고 계신 것처럼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돼야지 통과가 됐고 국민의힘에서 8명 결국은 탄핵에 찬성하는 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95명이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그러면 이제 뭐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이 192명이고 안철수 또 김예지 의원이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었는데요. 그리고 김상욱 의원 이 세 사람도 찬성 반대 약간 이제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결과를 내긴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 105명이 보이콧을 한 겁니다. 탄핵 반대 그 당론에 따라서 보이콧을 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아무튼 투표 불성립이 선언이 된 거죠. 5명이 부족했기 때문에요. 먼저 안철수 의원은 찬성을 했고요. 또 김상우 의원은 사람들이 밖에서 막 시위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들어가서 탄핵에 찬성을 해야지 된다라고 시위대가 목소리를 높였고 어느 순간에 이제 김상우 의원이 들어가긴 했는데 나중에 개표는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족수가 부족해서 나중에 기자들한테 얘기한 것 보니까 반대표를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혜지 의원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미래한국당 때 그때 비례대표제로 21대였죠. 국회의원이 됐고 시각장애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이제 21대, 22대 국회의원인데 이 김예지 의원은 그 한동훈 파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무리 야당이 5시에 투표하려고 하다가 몇 시간을 더 연기하면서 이 의사당 밖에서도 한 10만 명이 시위를 했다고 하거든요. 대부분이 탄핵에 찬성하는 시위였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을 늘려가면서 연장해가면서 국민의힘 사람들이 와서 투표해 주길 바랬지만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선 실패를 했고 국민의힘의 다수의 입장에서는 성공을 한 그런 탄핵 표결안이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되고 나서 72시간 안에 투표도 하고 그리고 이제 72시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투표는 했고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뭐 결과는 개표가 되진 않았지만 결과는 뻔한 거죠. 안철수 의원 찬성 그리고 김상욱 의원 반대하니까 195표 가운데서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돼서 이제 미국 언론의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언론 보도가 여기에 대해서는 새롭게 분석을 하거나 그러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국 매체와 똑같은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눈에 띈다 하는 부분들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재명 후보의 말을 강조했습니다. 보수 세력을,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범죄당이라고 얘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계속한다. 매주 토요일마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라를 정상화해서 크리스마스 즈음에 여러분들께 정상된
정상화된 나라를 선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이 민주당의 탄핵 재추진을 월스트리트저널은 강조를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탄핵뿐만이 아니라 이제 김건희 특검 이것도 이번에 안 됐죠. 그걸 이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의 미국을 보도를 하면서 미국에서 한국에 너무 중요한 일이 있거나 한국에 관해서 어떠한 보도가 나왔을 때 그 보도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저의 원래의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미국입니다. 오늘의 미국입니다. 그래서 뭐 김건희 특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또 하나 얘기한 것은 미국과의 관계죠.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한국 방문을 하지 않기로 한 거. 이게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정치 격변이 그 이유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와 있는데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그러니까 또 스웨덴의 총리는 한국 방문 일정을 취소했고, 이런 모든 외교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지금 미국의 국방장관이 간다는 것은 꼭 외교만이 아니죠. 이거 외교가 아니라 한국의 안보에 관한 건데 지금 이렇게 엉켜버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야당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앞으로의 입장, 여기에 대해서 보도를 했다기보다 그 내용이 좀 눈에 띈다면 뉴욕타임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말을 조금 많이 실었습니다. 대통령이 정상 직무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 물론 탄핵 표결이 끝난 뒤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비공개로 만나고 했지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은 대통령이 정상 직무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 탄핵이라는 것을 말로써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했고 퇴임을 해야지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탄핵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탄핵 전에 말하지 않았고 탄핵 이후에도 또다시 뭐 탄핵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탄핵자를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그 정상 업무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고 지금 이제 한국의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지금 반밖에 안 왔는데 이 상태로 이어가기는 무척 어렵다고들 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데 막상 지금 탄핵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건 막아야지 된다 하는 게 공통적인 입장인데 그래서 이 보수주의자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내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벌었다. 뭐 이런 한국의 정치 평론가들의 말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BBC 방송.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김상욱, 김혜지 의원이 가서 2명은 탄핵에 찬성을 했고 김상욱 의원은 탄핵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는데 육선 의원, 뭐 많은 사람들이 존중하고 있는 조경태 의원은 탄핵에 찬성한다고 하더니 왜 투표조차도 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은 BBC 방송이 주목을 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대국민 담화에 크레딧을 줬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서 지금 탄핵을 하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없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가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터무니없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많은 극단적인 행동이 무색하게 됐다. 대통령이 그냥 한 큐에 그렇게 했다. 지금부터는 로드맵을 빨리 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게 조경태 의원의 얘기입니다. 이 계엄령 선포라는 게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의 미국 댓글에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제가 이제 한국 뉴스에 대해서 보도를 할 때나 미국 뉴스에 대해서 보도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많이 그동안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해주셨던 분들이 반대할 것이라는 거 어느 쪽으로부터도 저는 완벽한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 방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느 쪽을 만족시키려고 계산을 하고 방송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보이는 대로 미국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했다. maybe 안 그러려고 해도 저의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능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욕먹을 것을 알면서 보도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에게 또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렇게 칭찬하더니 제가 윤석열 대통령 다른 것을 칭찬했습니까? 그리고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할 무슨 어떤 위치에 있지도 않고 미국 의회에서의 연설은 정말 반응 좋았습니다. 그건 그때나 지금이나 저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뭐 영어도 잘했고 내용도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목표잖아요. 양당의 미국의 의원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전부 다 기립박수들을 엄청 많이 쳤고, 그 당시에 보통 이제 시시하다 싶으면은 본인들이 참석도 안 하거든요. 자리도 펑펑 비워 있고, 뭐 보좌관을 보낸다던가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정말 괜찮았고, 한국의 자부심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연설이었습니다. 연설문도 아주 잘 작성이 됐었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무슨 한국 정치에 대해서 많이 보도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특별하게 얘기하기 전에는 미국의 보도의 시각이나 미국 행정부의 시각을 보도를 하지. 그래서 아니 그때 그랬고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한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지하겠다고 작정하고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하던 좋은 일을 하던 죄를 저지르던 저지르지 않던 그 한 사람을 비호하는 방송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의 믿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미국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왜 바이든이나 해리스를 지지하는 것 같더니 또 해리스를 지지하는 것 같지 않기도 하고 바이든 아들도 사면했다고 그거를 뭐 비난을 하고 하느냐? 그것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민주당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악한 일을 하는데도 무조건 뭔가를 스토리를 엮어서 이게 민주당이 좋았어요. 저는 그렇게 방송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뽑아내거나 짚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나 그런 태도로 방송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비상계엄, 그 이후에 탄핵에 관한 보도도 저의 입장은 똑같고 미국에 대한 보도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국민 담화를 일단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2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듣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우선 계엄하고 나서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빨리 디테일하게 입장을 발표를 해야지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게 며칠이 걸려서 지금 나왔고 달랐던 것은 이제 한동훈 대표도 그 전에 뭐 독대도 했고 그런 그 만남, 다른 사람과 같이 만남도 있었고 하는 그런 것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 그리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전해졌죠. 국민의 분노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신 것처럼 머리 숙여 사과도 하고 뭐 뜻은 이랬지만 좌절해서 그렇게는 했지만 불편을 드리고
불안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2의 계엄 루머, 제2의 계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이 이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이 한동훈의 국민의힘을 얘기를 하는 건지, 지금 추경호 대표는,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을 했다고 하죠. 재신임 투표는 가결됐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엄청나게 이제 앞으로 복잡해지겠죠. 반 한동훈의 국민의힘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디테일하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적이든 정치적이든 그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2분도 안 되는 이 내용은 결국은 국민을 만족시키지 못하죠. 이 정도 가지고 디테일이 하나도 없는데. 조경태 의원과 같은 한나라당 의원, 또 조경태 의원을 포함을 해서 탄핵 투표에 하지 않고 탄핵 투표에 보이콧을 한, 한나라당이 아니라 제가 자꾸 한나라당이라고 하네요. 언제적인 한나라당입니까? 미래한국당도 있고 그 이후에. 그런데 그래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게 하기 위한, 거기를 겨냥한 그런 그 대국민 담화라고 해외 언론들도 그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선으로 후퇴한다는 얘기잖아요. 임기 단축, 개헌 등등 해서 결국은 뉴욕타임스 표현이 많은 언론의 표현과 거의 일치하는데, 한국 대통령이 탄핵에서 살아남았다. 그러나 정치 격변,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고 깊고 넓다. 정치 격변과 불확실성의 전주곡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영국 매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파이낸셜 타임스도 한국의 정치적인 혼란이 더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뭐 가디언도 지금 뭐 윤 대통령 미래 불확실하다. 윤 대통령 미래가 불확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금 너무나 불확실한 거죠. 해서 한동훈 대표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지금도 이제 뭐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협의도 하겠다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예전에 유승민 의원이 지금까지도 받고 정치 재기를 결국 하지 못하고 있는 배신자 소리를 지금 국민의힘으로부터 엄청 많이 지금 듣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그때와 지금이 똑같은가 다른가는 결국은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지 알겠지만 완전히 같진 않죠.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와 지금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를 해서 국정 차질이 없이 챙길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비공식 회담을 했습니다. 국민들 시위는 대단했고요. 요즘 이제 미국에서도 한국의 시위를 많이 보도하고 있거든요. 막 케이팝이 울려 퍼지고 어떤 뭐 피나레를 장식하는 것과 같은 콘서트와 같은 분위기도 있고, 그리고 추경호 이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국정 혼란을 막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대표를 뭐 사의한다는 표명을 했는데,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많은 물밑 작업이나 접촉이 있기 때문에 뉴스가 약간씩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죠. 그럼 현직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은 형사소추는 안 됩니다. 그 형사소추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제기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란이라든가 아니면 외환죄 이런 것들은 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내란죄로 고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비상계엄의 후폭풍이 처음에 너무너무 놀랐지만 어떻게 잦아들 것인가. 이게 정말 국민들이 시위를 했고, 또 뭐 지금 일부 보직이 뭐 변경되고 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실탄도 주지 않았고, 또 국회의원 체포해라 하는 그런 명령들도 내리지 않은 많은 군 관계자와 군인들, 심지어요 어떤 군인은 보니까 죄송합니다. 국회에서 해산할 때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퇴진하는 그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탕이 돼서 일단 그 계엄으로 인한 엄청난 혼란은 막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리스크가 있죠. 야당에는.
지금 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오늘의 미국이기 때문에 세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뭐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고, 그러니까 이기고 진다는 게 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요. 그런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이 되면은 그러면 더불어민주당도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너무너무 단단하게 1인으로 모든 것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질 건 너무 당연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참 이 수십 년 동안 빠른 시일 안에 다져왔었던 민주주의가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대통령에 의해서 계엄 선포라는 불과 몇 시간 만에 거둬줬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모든 것들, 모든 크레딧은 다 떨어지고 하는, 이럴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두 가지가 항상 한국에 대해서 어떠한 보도를 할 때 미국에서 그 시점에 또 그 이슈에 자주 인용을 해서 물어보고 답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제일 이 문제에 대해서 가깝다고 생각하니까 미국의 많은 그 언론 매체에서 그분께 접촉을 할 겁니다. 저도 이번에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시카고 Council on 그 Global Affair의 아시아 문제 전문가입니다. 칼 프리도프. 이분은 지금 탄핵을 막은 것은 집권당, 국민의힘, 보수 세력에게서는 엄청난 승리다. 그런데 이분은 요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그 보수당들이 국가보다 당을 위에다 세운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공화당, 한국도 이번에 그랬다. 국민의힘이 국가보다는 당을 더 위에다가 뒀다. 존중하기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한국의 보수도 국가보다 당을 위에 세우는 그런 보수의 리스트에 이번에 추가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건 결국은 한국 국민이 어떤 종류의 시위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여론에 달렸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 달렸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으로 계엄령 발효했는데 국회에 가서 시위하고 이런 것으로 발동을 취소를 했는데 이번에도 다시 과거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기 전 몇 개월의 촛불 시위 엄청났죠? 그렇게 이어질 것인가? 지속적이고 대규모 시위, 이런 게 촉매가 될 것인가 하는 건 지금으로선 불분명하죠. 그러나 분명한 건 오늘도, 한국 날짜로 일요일인 오늘도 시위는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13%입니다. 그래서 많은 매체가 이렇게 한국의 국회에서의 시위의 모습을 비디오로 다 보여줍니다. 심지어 방송이 아니라 신문에서도 보여줍니다. 비디오 클립을 따로 이렇게요. 국민들이 나갔으면 싶어. 제가 한국에 이번에 그 계엄부터, 비상계엄부터 탄핵 표결까지 1차 탄핵 표결이죠. 보면서 느낀 게, 가끔 이제 이 뉴스를 볼 때 잘 앞이 안 보이고 할 때 몰라졌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거든요. 저는 그 몰라졌다라는 단어가, 어떤 분은 제가 몰라졌다 하면 제가 한국 문법도 몰라 하는데 그런 분들은 시적인 감각이 좀 없으신 거죠. 농담이에요. 그런데 그 몰라졌다라는 게 예전에 1980년대 한국에서 달걀이라는 연극이 있었습니다. 그 달걀이라는 연극에 박정자 씨, 김금지 씨, 그 남편이 국회의원이었죠. 그리고 송봉숙 씨, 이런 사람이 나왔고, 오영수 씨, 오징어 게임에서 그 할아버지로 유명해졌고, 정말 나중에는 뭐 어려운 일도 많이 겪으셨고 한 그 오영수 씨, 이런 분이 나온 달걀이었었거든요. 연극이 달걀이었거든요. 거기에 몰라졌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항상 그래서 그 수십 년 전에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는가 봐요. 수십 년 전에 그 달걀이라는 연극에서의 전 동숭동 그 무대 자체도 그대로 생각이 나는데, 그때의 그 한마디가 그때 달걀에서의 그 몰라졌다와 여기에서의 몰라졌다와는 연결이 전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몰라졌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안다고 다 그 해안처럼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그 해안을 통해서 얘기했던 평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미국 선거와 똑같은 거예요. 당일날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만큼이 더 나가서 누구에게 찍느냐로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힘으로 당선이 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칼 프리드호프 씨가 얘기를 한 것처럼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속적으로 강렬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번 주에 사실은 가장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던 것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을 사면한 겁니다. 사면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하고, 물론 기본적으로 그 아들이 기소가 되고 또 유죄 판결을 받고 하는 건 보통 사람 같으면 거의 될 확률이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총을 살 때 마약에 취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서류에 거짓으로 체크를 하고 그 총을 한 발 쏴보지도 않았어요. 뭐 트렁크 안에서 11일 동안 갖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마약에 취하고 그럴 때 몇 년 동안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다 이제 벌금까지 갚은 거. 이 문제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리고는 이제 선고가 있기 한 2주일쯤 전에 사면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비난도 하고 너무 맞지 않은 분들이 아마 거의 반반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하는데 어떤 만화가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바이든이 아들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후보였을 때 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는. 대선 후보였을 때. 그리고 본인이 당선된다고 믿었고 그 이후에는 해리스 후보에게 넘겨주고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기를 원했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밖에 나가서 놀아라 이렇게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허락을 했는데 아이들이 한참 밖에 나가서 막 놀고 있어요. 그런데 토네이도가 분다고 막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들어와라 하고 그 아이를 안전하게 하는 거, 그게 약속을 어기는 건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유가 조금 비약이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지만 약속을 어긴 건 어긴 거죠. 나가서 마음껏 놀아라 했는데 금방 별로 놀지도 않았는데 토네이도 사이렌이 울린다고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한다. 물론 약속을 어겼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아버지는 바보가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토네이도에 휩쓸려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토네이도 사이렌이 울렸을 때 들어와라 하고 아버지가 보호를 해주는 거죠. 이 보호를 하는 이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한다면은 그러면 이건 아버지가 아니지. 그리고 그런 아버지에게 반대하면 그 사람들이 바보지. 아들을 보호해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아버지였을 때까지만이죠. 보통 아버지였을 때까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칼럼니스트입니다. 라빈 아카리안이라는 칼럼니스트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지금 헌터 바이든이 한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뭐 비형사적인 해결책으로 뭐 책임을 지우든가 아니면 넘어가든가 이렇게 사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분이 얘기해요. 칼럼니스트, 성범죄자, 명예훼손 다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사기, 엄청난 비즈니스 사기, 부정선거 획책 이런 그런 전과자를 백악관으로 돌려보냈는데 그 정도를 해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칼럼니스트는 그렇게 하고 나면 트럼프가 사위, 자레드 쿠슈너 그냥 백악관에서 좀 일했다. 트럼프의 사위다 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20억 달러를 막 투자를 하고 주고 하는 이런 사실에 어떻게 그렇게 하고 분노할 수 있는가? 이쪽이 깨끗해야 분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를.
그리고 헌터 바이든이 그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부통령에 있을 때 우크라이나 에너지에 대한 경험 없으면서 브리즈마라는 에너지 회사에서 뭐 한 달에 몇만 달러씩 몇 년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많이 조사를 했고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서도 조사를 했지만 그게 도의적으로는 잘못됐지만 아버지를 팔았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통령이니까 뭐 어떻게 뭐가 해야 될까? 그렇지만 이게 또 형사적으로는 뭐가 기소를 할 만한 그 정도의 법 위반이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레드 쿠슈너는 왜 이렇게 돈 받았어? 아니 이방카 트럼프는 한 번도 못 받다가 중국에서 몇백 개 무슨 뭐 특허권 받았잖아? 아버지가 대통령일 때 백악관에서 본인 일하면서 경험도 없이 이렇게 비난을 할 그런 그 뭔가 수순이 정립이 안 된다는 거죠. 이쪽이 깨끗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부당하게 꼭 집어서 바이든을 내려뜨리려고 바이든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을 올려서 그곳에 그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법을 어긴 건 사실이라는 거죠. 헌터 바이든이.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뭐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억울하기도 한 거예요. 잣대가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철저하게 본인 관리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계속 트럼프 그 과거의 행정부나 지금의 트럼프도 비난하는 것을 민주당의 어떤 뭐 규범에 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트럼프에게 어떻게 그걸 적용을 할 수 있겠는가. 트럼프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규범 같은 것을 본인에게 적용시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도 그러니까 사람들도 거기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압니다. 이런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아들을 사임하던 하지 않던 아니 바이든이 아들을 사임하던 사임하지 않던 트럼프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사면하고 싶은 사람 사면하고 그래도 아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보면 시사만평입니다. 나도 사임해달라고 하네요. 왼편에 보니까. 내가 한 서약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나도 사임해주세요 하면서 바이든이 아들을 헌터 바이든을 사임했다 하고 좀 그냥 씩이 웃고 있는 이거 무슨 사람마다 다 다른 감정을 느끼겠죠. 그리고는 뒤에 보니까 딱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마가 모자를 쓰고 왔네요. 보안관이 쉐리프가 조 바이든으로 보이죠. 헌터 바이든을 사면한 그 사람이다. 어피셜. 딱 봐도 조 바이든으로 보이잖아요. 갇혀있는 사람은 뭐 프라우드 보이즈라는 무장을 하고 하는 아주 극우 단체고 마가 이런 사람들 well 쉐리프 이제는 그 저 보이들도 사면해 주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지금 뭐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바이든이 아들 사면을 결정을 하게 된 이유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아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하는 거. 근데 한 사람 특히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캐시 파텔이라는 연방 수사국장 지명자 인도계의 젊은 사람.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것도 완전히 트럼프 지지자와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거나 하는 아니면 중도층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의견이 반대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안다면 젊은 사람인데요. 물론 월스트리트저널에는 얼마 전에 보니까 한 이틀 전인가요? 로버트 오브라이언이라고 전에 이제 그 국가안보 트럼프 시대에 국가안보 자문을 지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어피니언을 썼는데 연방수사국장이야말로 캐시 파텔이야말로 연방수사국장 너무 잘할 사람이다 하고 딱 이제 칭찬을 합니다. 본인이 같이 국가안보 자문을 할 때 그가 국가안보위원회의 테러리즘에서 관련 일을 했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사람은요. 시사만평부터 하나 보실까요? 이런 시사만평이 나오는 겁니다. FBI의 10 most wanted 만약에 이 캐시 파텔이 FBI 국장의 지명자가 된다면 10명 그 현상금 most wanted 현상금 거는 사람이 누구냐면 왼편 위부터 가죠. 트럼프를 비난한 민주당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트럼프를 비난한 공화당, 트럼프를 비난한 저널리스트, 그 아래로 내려오면 트럼프에 대해서 비난한 내부 고발자, 또 트럼프를 비난한 국방장관 전, 트럼프를 비난한 역사학자, 트럼프를 비난한 뭔가 길거리에서 어떤 가이 온 스트리트에서도 비난한 사람, 그리고 트럼프를 비난한 전 부통령, 트럼프를 비난한 턱쇼 호스트, 트럼프를 비난한 시사만평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다 트럼프만 비난하면 다 이 사람은 현상금 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앞에도 한국의 탄핵에서 누군가가 얘기한 것처럼 당보다 국가를 먼저 올려놔야 되는데 국가보다 당을 위에다 올려놓는다. 이 연방수사국장 지명자가 수사국장이 된다면 국가나 헌법에 충성하지 않고 트럼프라는 사람에 충성할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같이 일을 했거나 하려고 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대단하게 경고를 하거나 아니면 나를 죽이고 저 사람을 내 아래 임명을 시켜라. 아니면 사표 내고 말겠어.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안 됐었는데 이걸 이제 트럼프가 임기 2기에 다시 이제 본인의 그 페이스로 간다는 거죠. 연방수사국 엄청난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캐시 파텔이 지난 4년 내내 미국의 거의 모든 우익 팟캐스트에 다 출연을 했습니다. 다 출연을 해서 헌터 바이든을 잡겠다고 소리친 사람입니다. 그 헌터 바이든을 잡겠다고 소리친 것에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바이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 바이든이 안 되겠다. 이 딱 그때였거든요. 캐시 파텔이 연방 수사국장으로 지명을 하고 나서 아들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그런 얘기. 그리고는 이제 뭐 국방장관 지명자는요. 어제 보니까 트럼프 그 당선인이 피트 헥세스 팍스의 그 주말 진행자였었고, 그리고 소령으로 군을 제대를 했고, 뭐 군 관련 두 군데 기관에서는 돈 관리 잘못해서 쫓겨났고, 또 뭐 여자 문제, 뭐 이혼할 때 문제, 엄마가 심지어 너는 정말 여자를 이용하고 또 여자를 아주 후지게 보고 또 여자를 뭐라고 했던가요? 아무튼 그 학대하고 뭐 이런 많은 스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다 가짜라고 언론을 비난을 합니다. maybe 그 배포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까지 몇 주일 동안 처리해 오는 것을 보고 좋아했을지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 정도는 돼야지 국방부에서 DEI, 내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소수인종이 어떻고 해서 하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없애버리고 장군들, 내 말 안 듣는 장군들 다 없애버리고 이래야지 된다고 저 정도의 배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더군요. 그래서 피트 헥세스를 지금으로선 트럼프 당선자가 어제 이런 많은 논란이 있은 뒤에 처음으로 그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방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방부의 예산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나 그것을 개혁을 하려면 잘 아는 사람이 들어가야지 되겠죠. 작은 뭐 몇 군데의 참전용사 관련 재단에서도 돈 관리 잘못해서 해고되고 했었던 사람인데 그 엄청난 뭐 300만 명이 넘는 민간인과 군 다 합치면 그 정도 되잖아요. 예산은 미국 국가 예산 부처 가운데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곳이 이런 국방부고요. 그래서 그건 어떨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쫓겨난 군 관련 어떤 그 단체에서 뭐 어떤 때 어디라고 했었죠. 어떤 주둔데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예를 들면은 무슨 회식이라든가 막 이런 데를 가면 스트립바 같은데 다 이제 데리고 간답니다. 가서 또 그 스트립바의 룰에 어긋나게 본인이 막 그 스트립 댄서하고 같이 막 무대에 올라가려고 난리를 치고 해서 그 스트립바에서 쫓겨난 적도 있대요. 그게 회식 자리에서. 뭐 회식이나 아니면 무슨 단체 이런 모임 있잖아요. 그런 적도 있다고 하고 너무너무 스캔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maybe 이런 스캔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대통령 당선인이 생각할 때는 그 일하는 데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의 그 정부 효율성 부처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림이 좀 잡힙니다. 분명한 건 일론 머스크나 비벡 라마스와미가 그냥 차분하고 침착하고 이런 성품은 아니에요. 두 사람 다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정부 효율성에서 뭔가를 공무원도 쳐내고 예산도 삭감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하는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엄청나게 많은 걸 이룰 수는 없다. 그들이 약속한 것처럼 뭐 거의 정부 예산의 거의라고 말씀드렸어요. 2조, 3분의 1인 2조 달러 정도를 삭감한다?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의회에서 지역구들이 다 지역구 의원들이 본인의 지역구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데 이걸 다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돌아보고 흔들어 놓기도 하고 부분적으로는 또 뭐 해고하기도 하고 그 정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래서 2조 달러 되려면요,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메디케어라든가 소셜 시큐리티 이거 삭감해야지만 그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미국은 보통 항상 이걸 강조하거든요. 선거 끝나고 나서 11월 달에 선거라니까 12월 달 1월 말에 대통령이 취임 선서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미국의 대통령은 한 명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저는 이 전통도 무너진 것을 요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거의 2명의 대통령으로 때로는 보일 때도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그 노틀담 대성당이 2019년도에 불이 나서 막 첨탑이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다 프랑스가 상징을 만들어서 여기 가는데 질 바이든 여사는 거기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스케줄 문제다 하고 안 가는데 트럼프가 가는 겁니다. 갔어요. 가서 여러분들 보세요. 분위기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위기 좋게 본인의 이 소셜미디어에 이 장면 올렸거든요. 나와서 이렇게 엘리제궁에서 마중을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당선인이 역시 여유가 있네요. 이제 이 이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안내를 하니까 우선 사진부터 찍어야지 되니까 사진을 찍자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이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그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계단을 올라가서 그 위에서 사진을 이제 찍는 것이 더 맞아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 번 사진을 찍었으니까 또 이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그냥 들어가려고 하니까 뒤에서 막 이 기자들이 얘기를 해서 사진을 다시 찍는데 이렇게 레드카펫 쫙 깔아줬죠. 또 안에 들어가니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기하고 있다가 트럼프는 서 있고 트럼프 쪽으로 가서 악수를 청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여러 가지로 좀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으로부터 기본적인 이 경제에 좀 탄탄한 걸 물려받아서 전에 오바마에게도 똑같은 일을 경험을 했었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미 미국의 많은 그 무슨 업체라든가 회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아서 깁니다. 월마트도 DEI, 뭐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런 것을 이제 다 포기한다고 했고, 이거 소수인종에게 아주 나쁜 겁니다. 미시건 대학교도 그랬고, 이거는 트럼프와 마가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겁니다. 백인을 위한 국가를 건설하는 게 목표입니다. 제일 뒤에 목표는 그겁니다. 임기 1기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지금 두 사람의 미국 대통령이 있다. 이번 주에 그 얘기도 사실은 계엄 때문에 못 전해드렸어요.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이 그 일본 그 철강 회사가 미국 철강 회사를 산다는 것, 엄청나게 반대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다 이제 네임덕이 돼서 트럼프가 주목을 받는 이런 시기가 됐습니다. 자, 내일 오늘의 미국 탑뉴스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